31번. 우리 30번까지는 했었지, 그치? 당신이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목소리가 다시 이렇게 됐어. 슬슬 또 넘어가고 있어. 큰일 났지. 이렇게 한 단어짜리 빈칸은 그냥 밑에 보기 먼저 읽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밑에 긴 문장이 온다든가 그러면 괜히 읽었다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단어는 상관없습니다. 읽어보자. 얘네 restrictions 뭐지? restriction 규제, 억제, 규제나 억제.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responsibilities는 책임감. memories는 쉽지? 기억. 그 다음에 coincidences 뭘까? 동전에서 온 거잖아. 운 말고 확률? 비슷한 뜻. 예상치 못하게. 뭐? 아니야.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거 뭐라 그래? 예외. 아니야. 너랑 나랑 여기서 만난다고 이런 뭐뭐가 있나 이러잖아. 우연? 그래 우연. 우연. 동전 던지면은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마지막 트레디션은 전통이죠. 전통. 리스트릭션이 뭐였죠? 규제. 그죠?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뭐 학교에서 했지, 그치? 근데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이거 22년 문제잖아요. 네. 여기에서 작년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21년 혹은 20년 혹은 21년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았죠? 이게 사실 22년 문제긴 한데 22년에 글 써온 걸 그대로 베끼고 왔을 리는 없잖아. 맞아요. 보통 21년 혹은 22년에 쓴 글을 베껴 왔을 거니까 20년 또는 21년도에 큰 일이 뭐가 있었지? 그래 코로나. 이거 코로나 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때 학원 했냐? 네. 오긴 왔어? 전 오는 날 따로 있었어요. 뭐 여기도 있고 다른 학원들도 있고 나도 그때도 학원 선생님이었을 거 아님. 근데 꽤나 많은 학원들이 영상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치? 이제 와서 하는 거 아이들도 부담스럽고 부모님들도 부담스럽고 선생님들도 솔직히 좀 걱정되고 솔직히 초반에 유난스러웠잖아. 그치? 막 뭐 동선을 확인한다니 한 명만 걸려도 동네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넣고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보자. 이만큼이 다 주어고 여기가 동사. 근데 이 안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큰 괄호가 하나 생기고요. 그 안에서 또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분사인 거야 얘는. 페이스가 명사로는 얼굴인데 동사로는 마주하다, 마주보다, 뭐 직면하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얘는 과거분사. 그러면 일단 명사랑 과거분사, 명사랑 분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고요. 선임사가 be questions 사람 아니니까 which나 that. 근데 복수인데 시제가 언제야? 작년이라 그랬으니까 과거죠. 그러면 which나 that were가 생략된 거다 하시면 돼요. 작년에 직면한 작년에 마주한 큰 질문, 큰 의문 중 하나는 하고 그 뒤에가 쭉 다 보어인데 여기에서 또 나눌 수 있겠지. 여기서 전체가 보어긴 한데 반으로 분리는 됩니다. 일단 접속사 부분 쪽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전적으로요. 이거 전적으로 virtually 뭐지? 가상 우리 VR 할 때 그 V가 얘예요. 전적으로 가상 세계에서 일한다면 일할 때 하고 나머지 이 앞에 있는 부분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how, 어떻게 의문사 투부정사가 사용되었고 얘는 명사용법으로 쓰여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쓰여서 전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지. 보어절에 명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그 의문사 투부정사 안에서 또 분홍색 부분 keep innovation rolling 여기 오형식에서 keep이 쓰이면 keep 명사 형용사 꼴이에요. 오형식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부어 동사들마다 목적격 보어로 와야 하는 품사가 다 다르다 그랬지? keep은 형용사가 옵니다. 근데 형용사 우리가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는 형용사보다 형용사도 되고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keep 여기 innovation이 목적어 자리 그다음 rolling 얘가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eep 명사 형용사 수능할 때 해석이 뭐냐?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계속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계속하게 하다. 그럼 이노베이션이 뭐지? 혁신이 롤은 원래 구르는 거잖아.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에서 굴러가는 걸 수도 있는데 다 롤한다 그랬지? 네. 롤해? 예. 그게 혹시 뭐 롤뿐만이 아니라 게임 용어긴 한데 야 이거 좀 굴려봐 스노우볼 좀 굴려봐 그러지 야 게임 어떻게 굴릴 거야 그러지 안녕하세요. 얼른 체크 네. 게임 용어 중에서 게임 어떻게 굴릴 거야 그러는 게 진짜로 게임을 물리적으로 굴리라는 거야? 아니잖아 게임을 이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굴러가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물리적인 굴러가다가 아니라 흘러가는 뜻의 굴러가다예요. 알았죠? 그래서 혁신이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지속이라고 그랬지 지속 흘러가다 그런데 혁신이 혁신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고 지속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언제? 사람들이 만약 전적으로 가상세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이 문제 하면서 배경 지식을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코로나 시대라 그랬지. 코로나 시대면 직업과 거의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택을 했어요. 니네 같은 경우에 학교 안 가는 날도 많았고 학원을 안 오는 날도 많았고 학원 수업을 하더라도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그 영상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나 학원의 선생들도 웬만하면 가상으로 했겠지. 자기들끼리 얼굴 안 마주치고 회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서 말한 이 가상, 전적으로 가상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얼굴을 보지 않고 니네 뭐 쓰니? 줌 썼냐? 줌이나 뭐 유튜브나 등등등 그런 비슷한 페이지나 어플들을 썼겠지 프로그램들을 걔네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알았지? 우리가 머릿속에 막 AI가 넘쳐나고 그런 가상이 아니에요. 서로 마주하지 않은 채 줌 혹은 뭐 기타 등등 톡으로 하든 유튜브로 보든 하는 그 스크린상으로 마주보는 걸 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는 알았죠? 일단 쭉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데디아라고 여기까지 목적어 부분이에요. 아, 여기 써야겠다. 괄호 부분이 say의 목적어 부분이고 문장이 명사 자리 같지? 그럼 얘 접속사겠죠.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학교나 학원 안 가서 편하다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모르겠는데 학교나 학원을 안 가서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았던 영상을 찍고 뭐 편집하라 그러고 어디에 올려야 되고 불편해. 솔직히 귀찮아. 왜 그러냐면 나 니네한테 수업 지금을 예시로 들면 2시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찍어서 올리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잖아. 그럼 괜히 우리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해. 질문을 바로바로 못하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못 받아요. 만약에 니네가 7시부터 9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이 잡혀져 있으면 니네는 10시, 11시를 넘어서 다음날 대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한 건 그 좋은 점도 있어. 안 가니까 그냥 편해. 집에서 있어도 돼. 또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적어도 이 글에서는 지금 이 문장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가 파악이 될 거야. 왜 그러냐?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 문제를 제시를 했잖아. 혁신이 어떻게 굴러가게 할 건지래. 혁신이 어떻게 굴러가게 한다는 거는 혁신이 멈춰서는 안 되고 혁신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혁신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잖아.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멈췄으니까 생활 사회가 다 멈춰 있고 지체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혁신도 멈춘 거잖아, 솔직히.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혁신을 다시 굴러가게 할 건지가 제일 큰 문제에 대한 궁금증 사안이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부터 그 혁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내가 방금 말한 단절됐다는 게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부정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보시면, 전문가들은 디지털 작업하는 게 didn't have, 여기 동사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다죠.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디에? on innovation and creativity. 혁신이나 창의성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뭔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단절돼갖고 니네가 학교도 안 가고 우리도 학원 출근 안 하고 줌으로만 수업하고 유튜브로만 수업하고 했던 게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발전이라든가 혁신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체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알았지? 그럼 뒤에 여기가 주어. 한계 속에서 일하는 것, 얘가 주어예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한계 속에서 일하는 것은, 그다음 되게 자주 나오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오는 애들 있지?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시의 뜻이 뭐지? 밀다인데 그냥 물리적으로 밀 수는 없잖아. 그렇게 말 그대로 이거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밀고 누르고 했을 때에는 목적어까지만 쓰면 끝이야. 예를 들어 나 방문을 밀었어, 나 너를 밀었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투부정사 굳이 붙었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인 밀다라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을 거고 그걸로 사용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등 떠밀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 떠밀다. 뭐 옆에 책에는 독려라고 나와 있잖아. 독려가 뭔 뜻이냐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떤 타인이 혹은 다른 물질 혹은 생물체가 외부 요인 때문에 행동하도록 만드는 건데, 독려라는 단어만 보면 약간 으쌰으쌰 해주는 쪽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독려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encourage를 많이 썼거든? 그치? 근데 encourage는 전적으로 독려의 뜻이 맞고요. push는 으쌰으쌰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목적어가 하고 싶어 했는지 안 하고 싶어 했는지는 잘 따지지 않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어떤 공연장이나 콘서트 같은 데에서 쉬는 시간에 장기 자랑하러 올라오시는 관객을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encourage가 쓰였을 때에는 뭐냐면 가수가 와갖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나한테 내려와서 저 진짜 보고 싶다고 맨날 DM 하셨잖아요. 제가 뭐 누구누구 씨 노래 꼭 듣고 싶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인커리지 쪽이고, 푸시는 옆에 앉은 친구 놈이 야 너 얘 콘서트 가고 싶다 그랬잖아. 너 노래 연습도 했잖아. 왜 안 가? 빨리 가봐. 하는 게 푸시예요.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건 매한가지인데 느낌이 다르지? 외부 요인에 그리고 타인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 건 똑같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든 친구가 등 떠밀어 노래를 부르는 거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은 매한가지인데 내용이 다르죠? 그치? 문맥도 다르지? 지가 하고 싶어 직접적으로 좋은 쪽의 소리만으로 듣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건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등 떠미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 속에서, 제한 속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뭐 물론 이 밑에 니네 학교에서 했다시피 좋은 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글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등 떠밀었다 그랬잖아. 등 떠밀어서 하게 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하게 됐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결과가 어떻고를 다 제하고 시작 자체만 보는 거야. 이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타인에 의해 하게 됐으며 내 의지가 혹은 내 의사가 100% 반영된 것만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왜? 이름부터가 제한 한계 속에서 일하는 거잖아. 니네가 일하고 공부하는데 한계가 걸리고 그리고 제한이 걸려버리면 편한 건 아니잖아. 그럼 뒤에 있는 내가 뭐 어떤 조건이 걸려갖고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만 해.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편해져. 근데 이게 좋은 쪽은 아닌 거잖아. 내가 그냥 괜찮아지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전반적으로 virtual meeting platforms 여기가 주어. 가상 미팅 플랫폼, 가상 회의 플랫폼. 아까 말했던 줌, 스카이프 뭐가 있을까? 그냥 인방 이런 거. 맞아. 밴드 이런 것처럼. 걔네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가상 미팅 플랫폼은 나와 있죠? 이렇게 한 번 이으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풋은 주다, 넣다 이런 뜻이죠. constraint는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제한. more가 붙었으니까 가상 미팅 플랫폼은 더 많은 제약을 걸었대요. 어디에 걸었을까? 뒤에 이거 붙이죠.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의사소통이나 콜라보는 협업이라 그래. 협업. 이게 한글보다 오히려 영어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러지. 콜라보 그냥 이렇게 쓰이잖아. 그치? 한글로는 협업이에요. 같이 일하는 거. 의사소통이라든가 협업의 차원에서는 더 많은 제한을 걸어버린다. 뭐보다? than face-to-face settings. 대면하는 방식보다. virtual은 아까 그랬지? 줌, 스카이프, 카메라를 통해서 마주보고요. 난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폰이나 노트북이나 패드에 있는 스크린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우리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with the press of a button. with는 당연히 니네도 알다시피 뭐뭐와 함께가 있잖음. 근데 얘가 접속사처럼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님들이 접속사가 뭔지가 알아내야 돼. 좀 사실 정해진 건 없어. with가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뜻이 아니라 접속사 얘 말고 다른 접속사들이 갖고 얘는 전치사예요. 접속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돼야 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조건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뭐 때로 쓰일 때도 있고요, 하면서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니네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뭐뭐와 같이 함께로 해석을 했을 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건 해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분명하다면 바꿔봐야 돼 한번. 내가 이걸 그러면 그냥 상황에 맞는 접속사를 하나를 찾아서 해석을 좀 바꿔봐야겠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버튼 누름과 함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좀 더 유순하게 그리고 좀 더 문맥상 흐름이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 버튼을 누르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버튼을 누름으로써 하면 돼요. 버튼을 누르며 혹은 버튼을 누름으로써 라고 해석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버튼을 누르며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뒤에가 진짜 주어 동사야. Virtual meeting host. 가상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겠지? 회사 같은 데에서는 줌의 팀장님들이 계시고 아니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줌방 같은 걸 만들겠지? 해봤니 줌? 줌으로도 해봤어? 그거 그냥 방장이 이 사람들 뭐 꺼버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잖아요. 그 세팅을 그냥 방장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 호스트들이 컨트롤 조절할 수 있대요. Other size of breakout groups. breakout group은 뭐 이 단어를 이제 오늘 볼 건데 소규모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규모 그룹. 수가 일어나서 할까? 이거 하나 좀 쉽다 안 될까요? 많이 피곤하냐? 자, 오자마자 자. 앱 하나 줄까? 뭐라도 씹으면 좀 깨겠지. 오케이, 다시. 가상회의 진행자는 소규모 그룹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여기 개 시끄럽네. 버튼 하나 누르면 니 잠깐 나갔다 오셈. 쫓겨나는 것처럼. 실제로 줌에도 내쫓기 기능이 있기야 있어요. 아예 블랙을 걸어버린다든가. 나도 가끔 친구들 놀아는 거 줌으로 몰래 보고 그러거든. 애들이 들어오라 그러고 줌 링크 준 다음에 갔는데 디콜 그러니까 각자 서로 회사에서 있는데 디콜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줌 링크만 주는 거야. 내가 전에 학원에 있을 때 그랬어. 내 친구들도 재택할 때 내가 딱 이때쯤이었어. 딱 이때쯤. 내 친구들은 재택하면서 일하는 척하면서 칼바람하고 나는 학원 출근해갖고 시험 좀 만드는 척하면서 옆에서 걔네가 링크를 준 줌 화면을 여기다 띄워놓고 걔네 칼바람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막 뭐라고 훈수를 둬. 그러면 내 마이크를 꺼버린다든가 걔가 아니 그냥 나를 쫓아낸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그룹의 사이즈가 조절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그냥 원할 때 내쫓기가 가능하고 차단을 풀었다가 열어줬다가 마이크 켜줬다가 빼줬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혹은 그다음에 여기 동사 두 번째 여기 목적어 두 번째 enforce 힘을 쓴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 등등에다가 앞 또는 뒤에 en이 붙으면 동사가 돼요. 얘는 force 힘 앞에 en이 붙었지. 그러면 힘을 주다가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힘 써서 뭐 하게 하다니까 강요가 되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무력을 행사하면서 야 니네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뭘 강요해? 시간 제한을 강요해. 이제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저거 큰 책상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밑에 있는 거 해도 되고 네 편한 대로 해. 오케이. 시간 제한을 강요할 수도 있대요. 어떤 식으로 오냐? 여기 only one person 한 명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줌 한 번에 한 명밖에 말 못하냐? 난 솔직히 이 세대는 아니거든. 내가 대학을 여기서 이 시대 때 나왔으면은 잘 알겠는데 대학은 솔직히 난 이 전에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그런 거밖에 안 했지 줌에서 소통을 한 적은 없거든 솔직히. 내 친구가 칼바람 하는 것만 지켜본 것 뿐이지. 한 번에 한 명밖에 말을 못해? 한 번에 말할 수 있지 여러 명. 대신 그러면은 그냥 제한을 걸고 사이즈 조절하는 거를 파티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정을 편한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한 번에 한 명만 말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이게 예시인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파티장의 권한에 대한 예시 한 번에 한 명만 말하게 한다든가 처럼 사이즈를 조절하고 시간 제한을 강제할 수도 있다, 강요할 수도 있다. 그다음 non-verbal signals. verbal은 입으로 하는 이란 뜻이지. non이니까 비언어적이 되는 거예요. verbal이 입으로 하는 언어적, non이니까 비언어적 신호들. 특히 어떤 거 those, 여기서 those는 앞에 있는 비언어적 신호예요. 어떤 비언어적 신호? Below the shoulders. below는 아래지. 어깨 아랫부분의 비언어적 신호는 여기가 주어 are diminished. 여기가 동사. 사라졌대요. 그쵸? 우리 줌 하면은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밑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 이때쯤 인기 있던 막 짤 같은 게 위에는 넥타이 입고 밑에는 그냥 잠옷 바지 입은 채로 회의하는 회사원들 이런 짤이 많이 나왔잖아.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들을 때 뭐 위에만 좀 제대로 하고 밑에는 그냥 빤스바람으로 하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수업 올리시는데 여기만 넥타이 차려입으시고 밑에는 그냥 잠옷 바지 입고 하시고 그게 딱 이 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이거의 예시예요. 어깨 아래에 있는 비언어적이잖아. 비언어적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딱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이 아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맞죠? 깜빡거려갖고 이걸 좀 바꿔볼까요? Sitting arrangement 여기가 주어 자리 배열 좌석 배치, 이거 옆에 좌석 배치라고 하네. 자리 배열, 좌석 배치. 할당됩니다. 할당. 할당이 너 여기 맡아, 너 여기 맡아 이렇게 하는 게 할당이지. 뭐에 의해? By the platform, not by individuals. 우리 개개인 그 좌석에 앉는 개개인들에 의해서 할당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 할당된다. 이거 뭔 말이냐? 야구 보러 가거나 공연 보러 가거나 하면은 몇 자리 뛰어 앉으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 좌석 배치가 플랫폼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 나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쌤.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나 정도로 자주 보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구역에 몇 번째 줄이 딱 기둥도 안 보이고 선수들 경기하는 게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뭐 5칸 뛰어앉기, 10칸 뛰어앉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칸에 한 자리만 앉는 거니까 만약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비워져야만 하는 그 10칸에 들어간다면 난 내가 앉고 싶은 거 못 앉게 되는 거였어. 영화도 마찬가지야. 내가 몇 번 자리를 너무 좋아해서 볼 때마다 거기서만 봐. 근데 거기가 하필 비워져야만 하는 자리야. 그럼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자리에 할당되는 거잖아, 내 좌석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플랫폼에 의해 할당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그리고 시각적인 접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로. 타인에게의 시각적인 접근은 maybe limited. 제한될 수도 있었어. 어떻게 제한돼? 뭐에 따라 제한돼? By the size of each participant's screen. 각 참여자들의 스크린.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폰, 노트북 화면, 패드 화면 등등등.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상을 볼 매개체 혹은 기계의 스크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얘가 크게 보일지 작게 보일지 선명히 보일지 아닐지가 나뉘어질 거다. 면 대 면과 여기 나와 있는 면 대 면과 다 반대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졌을 거다. 영향을 받았 제한이 됐대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서치는
이러한이에요. 이러한. 그럼 그 뒤에 명사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예요. 이러한 뭐뭐는 그러면 이만큼이 주어야 이러한 뭐뭐뭐뭐는 be likely to 뭐지? 뭐 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도 되고. 우리가 동사 사실 동사는 비동사 R 하나예요. 문법적으로는 비동사 R 하나가 동사인데 해석하기 편하려면 be likely to 부정사까지 다 놓는 게 차라리 편해.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쓴 거임. 참가자들을 확장시킬, 널리 뻗칠 가능성이 있다.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예요. 뭐뭐를 넘어서. 뭘 넘어서?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boosting creativity. 일단 여기까지만. 그들이 보편적으로 하던 생각의 방식을 뛰어넘게 그 참가자들을 뻗어나가게 할 수 있다. 뻗어나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 뒤에는 분사구문이지. 앞에 콤마 달려있고 ing야.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기에 여기 thinking에 묶이는 병렬 구조의 동명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따로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병렬 구조였으면 thinking 뒤에 콤마가 아니라 and가 나왔어야 돼. 두 개만 나열할 때는 and고요. 세 개부터 앞에다가 콤마 맨 뒤에가 and였지. 얘는 두 개만 나열되는데 콤마다 그럼 나열이 아니다. 이건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아니 미안합니다. 병렬이 아니라 분사구문이에요. 제일 쉬운 해석은 그냥 하면서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면 함으로써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안 된다면 그때는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불스팅은 북돋다지? 그러면 창의성을 북돋으면서 걔네가 평소에 하던 생각의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뛰어넘는 정도까지 참가자들을 뻗어나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면서 함으로써 말해도 상관없죠. 창의력을 북돋음으로써 괜찮죠?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행동들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은 맞는데 코로나로 인한 이제 밑에 여기는 5개로 접근을 해야지. 보기 5개로. 뭐라고? 규제. 억제시켰으니까 하지 마라. 꼭 이렇게만 해라. 라고 억제를 시켜놨으니 또 다른 방식의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아예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만들어내긴 했잖아요. 봐봐 여기 뭐라 나와있어요? 제한 속에서 일하는 것. 뭔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간 등감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해결이 뭐냐면 코로나를 없애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강의에 불편함이 생겨. 그러면 강의를 아예 안 해야지? 강의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강의를 제공을 어떻게 할 건지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적응을 해갖고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표시와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예시가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일단 야구를 보긴 봐야 되니까 10자리 중에 10자리마다 하나만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래도 일단 우리 회사에서 회의는 해야 되니까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 회사에서 방해되면 난 너 내쫓을 거고요. 그런 권한을 준 거고 또 이 밑에 뭐 어깨 밑에 안 보인다 이거는 거기 그 해결책의 방식은 아니고요. 뭐 사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다 해결책 부분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해결책 부분도 있고 그 해결책을 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기야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깨 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파티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내가 대화하는 그 대화 상대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는 없다. 등등의 안 좋은 점, 뭐 안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불편한 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리 배열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했죠. 왜 때문이다? 규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은 사람들, 참가자들은 얘네가 평소에 하던 방식을 뛰어넘어서 창의력을 북돋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죠?